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1년 가까이 지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뚜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이끌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이를 받아주면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37%, 뭐 큰 변동 없고요.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에서도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도 한 자릿수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치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차 잔고도 하락세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자, 그래서 공매도는 전혀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고요. 이어서 이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03조, 117조, 140조, 160조, 170, 180 돌파를 하면서 꾸준한 우상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6조, 자 10조 거의 근처였고요. 15조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14조, 올해는 13조까지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은 하향세 좀 아쉬운 모습이고 내년 후년에도 약간 올라가거나 거의 비슷한 수치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큰 폭의 이제 과거처럼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에 뭐 재료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좀 암울한 상황이죠. 자, 단기 순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전년 대비 눌려가는 모습이고 내년 후년도 마찬가지로 좀 영업이익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횡보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3조 5천에서 3조 6천 소폭 올랐고요. 2분기 4조 2천에서 3조 6천 크게 내려옵니다. 아쉬운 모습. 자, 3분기에는 3조 5천에서 3조 마찬가지 폭의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4분기에는 소폭 올라가는 2조 8천에서 3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조금은 아쉬운 모습, 특히나 2분기, 3분기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 180. 자, 계속해서 비슷한 수치 유지가 되면서 거의 180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후년부터는 조금씩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은 괜찮아 보이지만 여전히 부채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좀 아쉬웠지만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이제 두 자릿수 진입을 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내년 후년까지도 10 근처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단 뭐 수익성은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EPS는 뭐 실적과 마찬가지 흐름으로 전년 대비 소폭 내려오면서 내년 후년도 비슷한 수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이 중요하죠. 이제 배당주로 많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자, 배당은 올해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간 12,383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6.65%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 가시는 분들은 사실 현대차 안 가죠. 이제 우, 이우비, 삼우비를 가는데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이에요. 자, 현대차 우는 8.37%, 이우비는 8.38% 그리고 사무비는 8.4%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 이우비, 사무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큰 차이 없다. 다만 이제 거래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나 이우비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우비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배당 보시는 분들은 이우비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무비 웬만하면 사무비만 좀 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4.29배, PBR은 0.4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여전히 고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이거 저평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아쉬운 이런 재료들 그리고 현재 올라가지 않고 있는 실적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여전히 살짝 고평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주가는 약간의 고평가, 약간 비싼 레벨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종 주가는 글로벌 반등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주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달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규모 추경을 통한 내수 진작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한미 무역 협상도 본 궤도에 오르면서 주가 반등 추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는 의미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잠깐 깜짝 반등 정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노출은 미흡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뉴 아틀라스가 연말 생산 라인에 투입되면 로보틱스 글로벌 선두 그룹에 합류하게 되고 연말 현대차 조립 공장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 상승과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소비자 피해가 큰 고율 관세를 장기간 지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주가의 핵심은 미래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국인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점은 우호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BYD가 최신 모델까지 가격을 이제 대폭 인하하면서 중국 내 경쟁사들도 덩달아서 가격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수익성 저하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현대차, 기아 등 이런 친환경차 라인업 대비가 잘 돼 있는 업체들이 수익성을 동시에 챙기는 성장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업황 둔화와 함께 현대차의 가격, 물량 및 인센티브가 모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평균 판매 단가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환율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원화 강세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현대차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죠. 그래서 고환율에서 이제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아쉬운 환율의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ASP를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 이미 상승세는 멈췄고 역성장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ASP 상승률은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업황이 이어지겠다. 자, 그리고 지난 21년부터 23년까지 축적된 대기 수요를 또 해소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작년부터 이어서 이제 올해까지 역성장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판매 볼륨 전망치로 전년 대비 0.8% 증가를 점쳤지만 자,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량을 봤을 때는 0.1%의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앞서 말한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둔화를 고려했을 때 볼륨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고 인센티브는 이제 최근 가파른 증가세가 멈추긴 했지만 관세 부과 이전 선수요가 영향이 좀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엔 다시 한번 또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쉬운 또 인센티브의 이런 여건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물론 긍정적인 이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아직은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제 주가가 오를 일이 거의 없어 보여요. 일단은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재료 말고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러니까 지금 더 크게 내려갈 뭐 아무리 지금 고평가 구간이라고 해도 지금은 일단은 바닥은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하락은 우리가 좀 예상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큰 상승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박스권 유지가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 여기서 일단 박스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대 의견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배당을 보고 들어가기는 메리트는 괜찮아요. 주가가 많이 내려온 만큼 배당 메리트는 오히려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방은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은 이제 배당 보고 들어가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주 찾고 계셨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현대차 생각하셨던 분들은 현대차 이제 우나 2호비, 3호비 여러분들 노려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차 2호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현대차 우도 괜찮아요. 3호비만 피하시고 2호비나 우 중에 여러분들 골라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이제 보고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가로 보고서 현대차나 이런 거 들어가신 분들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자 2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만 원 드리는데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열려는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당분간 여기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손실 크지 않으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을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낭비죠. 계속해서 여기 물려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체하시길 바라겠고 배당 보고 들어가신 분들 2호비, 3호비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배당 받으면서 보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라인을 제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만 원 라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어떻게 맞추시냐? 기본적으로 일단 목표 주가 밑에 24만 원 밑으로 맞추시되 어디까지 딱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가능하신 데까지 최대한 내리시고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많이 내릴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내리시고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최대한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탈출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22만 원 라인 있죠. 여기 22만 원 언더에 위치가 되어 계신다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22만 원 밑에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꾸준하게 그냥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물타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